아, 예, 안녕하세요. 아, 유튜버 홍문장 되세요. 아, 사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 이렇게 좀 연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연구도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렇게 무량대수라고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지식이 생기면 그럼 돈 버는 것도 좀 더 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 이렇게 같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좀 가속도를 붙이자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참고할 만한 책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가져다가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인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또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책을 빌릴 만한 데가 있긴 한데 뭐랄까 제가 아이패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전자도서를 이렇게 받은 게 그 전자도서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럴까 아니면은 거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올까 전자도서관에서 이렇게 거의 틀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같이 논의를 할까 아니면은 그럴까 하다가 경제신문 신문으로 정했어요. 일단은 글쎄 그냥 신문이 떠올랐어요. 경제신문인데 사실 책을 빌리려면 이렇게 막 수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명공학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IT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같이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같이 완성해 나갈까 했는데 근데 경제에 대해서 일단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야도 많잖아요. 이렇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멀리 오늘 수염을 안 깎았는데 그냥 어제 수염을 못 깎았어요. 아무튼 오늘 휴대폰도 저기 액정 금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치만 여러분이 좀 삶이 나아지면 제 삶에 이렇게 기쁨으로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면 그만큼 제 삶도 나아지겠죠. 그런 기대를 갖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이 경제신문 여기 짠 여기 매일경제 보이시죠? 매일경제 이렇게 딱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보면서 이렇게 일단은 이 오늘이 그러니까 2019년 6월 7일 금요일자 신문이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하나를 쫙 다 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올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거를 굳이 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이런저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 이유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누군가 돈을 거머쥐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봐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수학도 좀 보고 생명공학도 좀 보고 그렇게 아니면 이제 빅뱅부터 빅뱅까지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맨 처음 시작으로 경제를 정했네요. 원래 수학책을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올까 그 생각도 했는데 왜 그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좀 고민하다 경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은 큰 제목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반대로 보이는구나.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주변 시세 넘지 말라 아파트 분양가 규제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여기 이 경제신문에 올라왔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본론의 내용은 아닌데
이걸 좀 접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제 좀 절반으로. 예, 이게 본 내용은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나온 거긴 한데 본 내용은 아마 그 오른쪽에 나온 게 메인 기사로 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변 시세 넘지 말라. 아파트 분양가 규제?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글쎄 일단은 뭐 최근 법이 정해진 게 있나 봐요.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되면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 맨 처음만 쭉 보면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 100%를 넘지 못한다. 주변 시세 100%를 넘지 못한다. 아, 분양가가 잠깐 정부의 이딴 규제와 3기 신도시 발표로 기존 주택 매매가 안정된 속에서 올 들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인다고? 난 여기에 꽂히는데 여기는 좀 다른 거에서 이렇게 좀 주 내용을 얘기한 것 같네요. 좀 이따 차차 얘기하고 일단은 여기 뭐 그래서 저는 분양업자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뭐 여기다 이렇게 이 기사를 올린 이유는 이 저널리즘 이러잖아요. 아 진짜 저널리즘 이런 거를 접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언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희한해요. 8년 동안 자 이렇게 막 세상에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막 학습하려 하고 그런 시도 중에 딱 어느 날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널리즘을 한 번도 내 그런 관심 분야에 둔 적이 없다니 막 뭐 생명공학이다 뭐 IT다 뭐 수학이다 뭐 세계사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내가 왕따 기질이 좀 많아서 그런가 아니 내가 막 이렇게 막 소문에 약해서 그런가 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럴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좀 익힐 수 있어요. 좀 새로운 걸 익히니까 저도 좋기도 하고 이 경제신문에서 일단은 이 의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주변 시세를 넘지 말라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했다 뭐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좀 뭐 어떻게 어떤 정보가 있을라나 뭐 이거 앞에만 좀 읽은 건데 뭐 같이 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좀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기 어쨌든 이 기사를 읽게 될 주 관심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분양가나 이런 거에 민감한 그러니까 민감한 그런 분들일 거예요. 공인중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겠죠. 일단은 경제 이런 게 올라와 있어서 쭉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뜬금없이 모르지만 이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에 좀 이게 화두가 꽂혀요. 이게 저기 혹시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왜 올라왔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쨌든 이 분양가가 이 뭐지?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칼을 꺼내들었다 막 이러는데 상승세를 보였다고 왜 그러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자 어줍지 않게 주워듣고 뭐 이런 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일단 경제라는 개념이 산업혁명 이후에 나왔대요. 그 산업혁명 이후 이제 공장식으로 생산을 하고 자본가라는 개념이 진짜 그 막강한 좀 이렇게 권력을 갖는 그런 입장이 되고, 옛날에 무역이랑 비교도 할 수 없게 간의 수공업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이제는 기계식으로 증기랑 그 동력을 기계식 동력으로 전환하는 그 증기기관으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생긴 거죠. 그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그래가지고 이 그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국부론, 자본론 뭐 이런 것들이 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경제학도 생기고 경제학을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분양가가 올랐다. 어쨌든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아파트라는 그런 물건의 분양가,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던 거거든요. 그 지금의 한국의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물가가 오를 때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한국의 물가가 오르는 건 좋은 신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지만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런 게 그 한국에서 두 가지 정책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은 잘 봐보면은 그 이렇게 전쟁이, 그러니까 시리아전이든 뭔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전쟁이 한 번씩 있으면 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세계 2차 대전, 1, 2차 대전 때는 거의 막 그 뭐 수레 하나에 무슨 뭐 수십조 원에 달하고 막 그 아주 그러니까 거의 0.01%만 물자를 이용할 수 있을 수준 정도로 그 물자가 다 고갈된 게 엄청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1, 2차 대전 때는 세계대전이니까 그럴 정도만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소규모의 전쟁들, 뭐 걸프전이다 뭐 해가지고 이후에 뭐 우리나라도 IMF가 터지기도 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소규모로 전쟁들이 조금씩 있어 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해가지고 루브라 가치가 떨어졌다, 이제 뭐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시리아 전쟁이 있고 그리스가 망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 아니 저기 이렇게 전쟁이 있으면은 꼭 그 물자를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쟁이 있으면 이렇게 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저는 그 뉴딜 정책 이전에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을 한번 기억을 해보거든요. 제 역사를 접한 기억 속에서는 그 사람이 아마 그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 개념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그 사람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 그렇다고 제가 기독교인이고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런 위인들을 굉장히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흠모하고 막 이런 입장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나 이런 걸 하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찌질이라고 욕해도 돼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히틀러란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1차 대전로 이제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전쟁을 일으킨
범죄였나 뭐 그래가지고 1차 대전 때였나 이렇게 패전국이 돼서 이렇게 과징금을 내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유럽의 이제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들 이렇게 전쟁의 1차적인 여파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찍어냈다는 거를 이렇게 다큐에서 접한 거에 아주 나중에 생각이 드는 게, 아, 국가가 제 기능을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임금을 올렸죠? 그 그, 기본 최저임금, 최저임금 올렸죠? 그래가지고, 돈을 찍어내서 국민에게 나눠줬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다큐에서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제 기능을 했겠구나. 국민이 돈이 생기니까 기업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을 테고, 그럼 기업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을 해낼 테고, 그러면은 이제 물건이 생산되니까 이전에 이제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재화가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점점 그런 순환 이렇게 국민에게 그런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뭔가 물건을 사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세금이 정부로 가고 뭐 이런 순환을 단지 돈을 찍어내 가지고 이렇게 국민에게 쥐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제 기능을 다시 하게 되자 이제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2차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세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에 싹 그려지면서 그래가지고 이 지금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는 걸 보고서 한국에서 지금 시리아의 전쟁으로 이렇게 물자가 어쨌든 줄어드는 여파가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는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 8위 정도 되니까 좀 버티는데 그리스는 파산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물자를 누릴 수 없게 되면은 그 국가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돼요. 어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든지 어쨌든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물자를 사서 국민들에게 얻게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돌려막기 형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탄 돌리듯이 하다가 이제 어디 하나에서 빵 터지고 글쎄 그건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그 물자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니까 인구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아프리카 이런 데는 더 할 거예요. 막 이제 보급으로 들어오던 식량도 끊어지고 막 사람끼리 잡아먹고 서로 인육을 내주는 막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막 중앙아프리카 동아 아프리카 대륙은 아마 더 할 거예요. 물도 잘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는 지역도 많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차근차근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파트 값이 올랐대요.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물가가 아파트가 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뭐 조치를 취했다는데 이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두 가지 정책을 폈어요. 여지껏 첫 번째로는 시급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시급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이제 주머니에 쥐는 돈이 거의 한 1.5배 가까이 매년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이제 한국이랑 국가 안에서는
이제 그 돈으로 계속 물건을 살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 더 생산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한국이란 이런 국가 안에서는 물건이란 그런 이제 그 물건의 그런 이제 누릴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아에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 한국이란 국가는 그래도 이렇게 노숙자도 좀 그래도 좀 덜 있을 가능성이 많고, 노숙자도 좀 덜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런 돈이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주가 많이 좀 잦아들 수 있고, 뭐 그렇게 좋은 증세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면 아주 잠깐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렇게 물건, 그러니까 화폐가 흔해지잖아요. 돈이 흔해지니까 이 돈보다는 아주 잠깐인데, 돈보다는 뭐 이런 실물, 쌀이며 뭐 목재, 뭐 철강, 뭐 어쨌든 실물, 그러니까 화폐보다 실물이 좀 더 값어치가 있게 돼요. 아주 잠깐의 현상인데, 근데 그런 아주 잠깐의 현상인데,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좀 희소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희소된다. 화폐 가치가 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전략이었어요. 시민들한테 돈을 쥐어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시급을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쥐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생기니까 이제 기업에서 뭔가 사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제 그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물건을 좀 더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리아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물자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런 증세를 혹시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 전 봤어요. 아프리카에 막 인육을 먹기에 더는 질렸다 해서 자수했다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게 한 3년 전이긴 한데, 한 4년 전? 그때 3년이나 2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기사도 봤는데, 어쨌든 그 시리아 전쟁으로 세계의 그런 물자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런 여파로 우리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뭐 실업률도 올라가고, 물가는 이제 더 올라가면서 물자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점점 소수에 속해지게 되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점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을 딱 올린 거예요. 이렇게 시급을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생산량이 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량도 좀 늘어나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그런 물자를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게 되고, 물자라는 거 혜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예, 그렇죠. 돈이란 거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 이면에는 물물의 교환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농업 사회부터 시작해서 뭐 청동기 지나서 철강 이루고, 그리고 뭐 화약도 생기고 뭐 총도 생기고 뭐 그런 걸로 농기구도 만들고, 뭐 철강 이렇게 쭉 지나다가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뭐 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계적으로 쭉 생산을 쫙 하고,
뭐 그런 산업혁명이 4차까지 오고 뭐 이러던 와중에 뭐 석유도 발견되고 그걸로 자동차도 몰고 요즘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전기 생산 방식이 뭐 좀 뭐 이렇게 뭐 전기차 같은 걸로 어쨌든 먹고 입고 자는 게 계속 이렇게 서비스가 점점 이게 좀 증대한다고 해야 될까? 서비스가 좀 더 이렇게 고도화된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가지고 보면은 이 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까 2차 대전 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그 쉬운 그 어떤 납득되는 과정을 위해서 이제 2차 대전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쌀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쌀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급을 했겠어요. 보급로를 자르든 어쨌든 쌀이 일순간 다 고갈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모든 재화의 근본되는 재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석유 없어도 뭐 이제 석유로 만든 크레용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섬유 중에 석유로 만든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쓰기가 좀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밥 먹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먹는 거 이제 쌀이 없어지면 못 살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2차 대전 후 공황이라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쳤던 거는 그 이면에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쌀이 그 모든 재화의 기본 재화입니다. 모든 재화의 범주고 돈의 범주죠. 북한이 그 관료를 왕이 임명하잖아요. 이렇게 왕 같은 그 뭐라고 하지? 그 주석인가? 뭐더라? 아무튼 그분 저기 그 제일 높은 북한에 있는 그러니까 뭐 총재라고 하나?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관료를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니 저는 여지껏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북한이 그 경제가 그 이렇게 좀 많이 힘든 이유는 그 그러니까 쌀이라는 범주 그게 해결이 안 돼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정이고 이제 국가의 정치인을 투표로 선출하니까 이렇게 뭐 농업량이나 이런 거 다 신경을 써야지만이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권력자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이 좀 이렇게 농업량도 어느 정도 갖추게 하고 그래서 그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이후나 이런 때처럼 이렇게 뭐 쌀이나 기본적인 재화들이 붕괴되지 않아서 경제도 붕괴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었는데 북한은 아니다. 그 주석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높은 분이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좀 관료를 임명하는 체제다 보니까는 그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국민이 선출하는 제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그러니까 기아로 죽는 사람도 많고 이런 이유가 그래서다. 그리고 경제도 자주 붕괴하고 인플레이션도 많다. 그 이유가 그 제일 기본 재화인 쌀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거는 관료를 왕이 뽑아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반은 맞거든요. 맞아요. 그 관료를 북한은 왕이 뽑으니까 그 쌀이 항상 이제 그 누가 케어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관료도 그냥 왕 말만 잘 들으면 되고 왕에게 굽신거리면 되고 왕도 그 뭐 정말 왕이 자질이 아주 바르든 어떻든 어쨌든 한 명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이목이 왕에게 쏠려 있고 그런 구조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렸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맞아요. 그 남북한의 그런 차이고, 남한은 민주정이 선출해서 이렇게 그 뭔가 쌀이나 이런 기본 재화가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정,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밑바탕이 돼 있다. 그 세계사 시간에도 그 영국의 산업혁명의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공화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좀, 그 공화정이라는 게 그 아무튼 공화정,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하는 제도.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게, 나머지 반은 뭐냐면은 또 그 주석이 관료들이 임명하는 체제를 하더라도 그 그 산업,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의 이런 그런 뭐 기계식의 생산이나 어떤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게 들어서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가 자주 붕괴된 이유는, 북한에는 두 가지 악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본가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두 가지 악조건 속에 그 시스템이 양갈래로 어긋나니까 이 국민들이 이 그 시스템이 계속 희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회자본주의로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이제 뭐 자본가들 중에 농업 자본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농업량을 어느 정도 뭐 대량으로 하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좀 많은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북한에도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게 이렇게 좀 더 많은 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있겠죠. 그리고 북한은 원래 그런 사회주의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복지잖아요. 사회주의란 게 원래 그런 복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딱 맞을 거예요. 거기다 민주 투표로 선거하는 것까지 딱 되면 아주 삼박자가 딱 맞겠다 싶은데, 그럼 딱 나만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까 쌀범주, 쌀이 범주다 이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뭐 물가가 상승세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그런 뭐 재화에도 이런 상대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뭐 어떤 재화가 좀 더 기본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재화가 있고 이런 우선순위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 대공황 때도 이렇게 쌀이 제일 중요했던 게 쌀이 고갈됐다는 거, 그게 좀 이렇게 모든 경제가 파탄날 수 있었던 제일 좋은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현재도 소소한 전쟁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한 차례씩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세계의 그런 재화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부분은 세계에서 항상 그 간파를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그 재화를 이렇게 좀 재화를 이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고갈됐을 때는 이렇게 맨 처음엔 채우려는 그런 시도를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스도 디폴트 났지.
거의 풀린 다음에 우리나라도 IMF라고 해가지고 돈 크게 빌렸다 못 갚으니까 파산할 위기에 처했고, 뭐, 저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니까 러시아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항상 전쟁 날 때마다 이렇게 어디가 망하기도 하고 어디는 파산하기도 하고 이런 거 파산 직전까지 가고 이런 거 보면서 세계가 이 부분 아직 간파를 못하고 있다. 옛날에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다들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국에 두 가지로 이렇게 그 방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시급을 늘려서 이렇게 국민에게 돈이 들어가게 하고, 기업에서 좀 더 그러니까 국민이 물건을 살 거니까 이렇게 기업이 좀 더 생산하게 하고 생산량이 늘어나서 재화를 누릴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지역화폐, 그 지역화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서 뭐 수원이든 뭐 용인이든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한 24살 정도 되는 시민들 중에 24살 정도 되는 뭐 학생이든 어쨌든 특정 계층에게 이렇게 뭐 돈을 1년에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뭐 지역 카페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혹은 그 지역 화폐랑 카드로 그 돈을 충전할 때는 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돈을 실제 5% 더 많이 들어가게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돈을 유입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또 이제 시민에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시민은 또 구입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기업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생산을 더 할 거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물자를 못 누리는 뭐 노숙인이나 뭐 이런 범주는 많이 잦아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예전에 언젠가 누군가가 예감했고, 그리고 그런 뭔가 누군가가 노숙에 처하거나 돈이 잃어버리는, 돈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처할 만한 그런 상황을 미리 사전에 차단해서, 그래서 그 생존하는 가능성에 놓인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난 상태에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가 구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란 거를 계속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 사람이, 예전에 그 상황 그대로 직면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상황의 사람들도 그렇게 돈이란 거에 대해서 더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노숙인으로 제가 노숙인 출신이란 걸 굳이 감추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자신 있었어요. 저는 딱 발을 디디면 다 구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 자신감으로 딱 이렇게 수원에 입성을 그거 하나 일단은 가진 채로 사람이 다 복합적이지 뭐 단순하기만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자신감으로 딱 첫 발을 딱 내딛었는데, 구하긴 개뿔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구한 거 맞아요. 왜냐면은 이런 제도를 다 봤거든요. 이렇게 노숙인이 되면 이런 제도가 있고, 뭐 자활이라는 식으로 하루 4시간씩 오전에 일해서 60만원씩 받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먹고 자는 것만 그 쉼터나 거기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뭐 낮에는 건설업이나 야간 택배나 이런 거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뭐 이렇게 저처럼 좀 상처가 많아서 오는 타입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타입은 이렇게 뭐 상담 치료나 뭐 이런 정신과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그동안 뭐 이렇게 요양 같은 거 좀 하도록 이렇게 뭐 기초적인 생활 보장하는 뭐 그런 거 잠깐 있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돈이냐 사람이냐 여기에서 그 안면모시하고 돈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근데 그런 가능성을
안면몰수하고 돈만 버는 가능성을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저는 저의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구하려고 한번 그런 마음이 거의 많이 있었고 퍼센티지 중에서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수원에 첫 발 내딛었을 때부터 이렇게 여지껏 왔던 상황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는데 여지껏 제가 봐왔던 이런 스토리의 혜택을 입은 분은 제 동생이랑 글쎄 뭐 차우간 그래서 저도 막 얘기했어요. 막 동생한테 형은 이 스토리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거다. 사람들은 돈이냐 인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 중에 안면몰수한 사람도 좀 제법 있기도 하고 한데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거다. 그리고 그런 상상의 나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노숙에서 해방된 거기 때문에 형은 사람들이 구한 게 맞다. 그때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럼 뭐 노숙의 상황을 굳이 부담스럽게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그런 과거의 그런 실제 그 쉼터에서 거주했던 그 3년 전부터 해서 이런 세월들을 이렇게 살짝 오픈을 함으로써 이렇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분에게 안도감을 주고 싶었어요. 아무튼 어쨌든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누군가가 내가 노숙인에 처할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법한 거를 미리 구제를 시켜놔서 그래서 이렇게 좀 돈이란 걸 가지고 있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두 가지 현재 화폐 정책 같은 게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시급을 올리고 그리고 지역 화폐를 도입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아마 그런 돈이 없는 상황, 노숙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난 가정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그래서 이 뭐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인다고 했는데 전 이 부분이 재밌어요. 아니 할 말이 많거든요. 여기 뭐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얽힌 게 많이 좀 느껴지니까 할 말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뭐 신문 보고 이거 얘기하기로 했는데 벌써 1시간 다 갔네요. 지금 42분 43분째인데 네, 일단은 이 뭐 주변 시세 넘지 말라 아파트 분양가 규제 뭐 이랬다는데 뭐 이것 좀 저기 누가 좀 이거 뭐 잘 알면은 뭐 이런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잘 알면 누가 댓글 좀 남겨줘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공인중개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파란이 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어떤 식으로 뭐 실제 거래하는데 어떤 참고사항이 되고 뭐 어떤 이익이 남겨지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이 저널리즘이란 걸 발동해서 이 매일 경제에서는 이렇게 이 저널리즘이란 걸로 이렇게 이 기사를 올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공인 중개에 대해서 좀 안다 싶으면 일단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뭐 서로 차차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이해하면 좋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까 그 물가가 올랐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화폐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될 뻔했으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제법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대공황 때는 진짜 자살한 사람도 많았대요. 아, 아, 이런 얘기는 안 돼. 맞아요. 이런 얘기는 안 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저기 거꾸로 하면 살자래요. 거꾸로 하면 살자. 살자, 삽시다. 예. 아니 저 그래가지고 아, 그 어, 그 물가가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했고, 아무튼 이거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해요. 이거 주변 시세 넘지 말라, 이거 아파트 분양가 규제,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얘기해요. 왜냐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길게 하니까 너무 다들 좀 더 얘기가 나가면은 갑갑해할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옆에 걸로 넘어가요. 예, 옆에 거 짠. 거꾸로지만 이렇게 여기 뭐 두 분 악수하고 계신데, 옆에 거는 뭐냐면은 사진만 이거네요. 사진만 이건데, 손 내미는 시진핑, 푸틴, 우리는 절친? 그러니까 기사가 아니라, 기사는 뭐 파업, 지도부의 파업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파업을 지도부에 안겼다, 특근에 맞서는 노조원들,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사로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 손 내미는 시진핑, 푸틴, 우리는 절친, 이 부분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좀 더 글로벌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다는 반증이에요. 무량대수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모든 이 정보나 데이터들을 다 한 번에 갖고 있는 그런 화두, 말, 뭔가 그런 걸 얻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글로벌, 이 지금 이 사진 이거 보이시나요? 사진이 이거 옆에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사진만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이 악수하고 계십니다. 예, 악수하고 계신데 참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좋네요. 예, 두 분이 악수하고 계신데, 막 그래가지고 저기 그 글로벌이라는 이런 범주가 좀 더 이렇게 좀 사람들로 좀 더 이렇게 좀 많은 걸 많은 걸 이렇게 좀 더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민족주의 이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리나라가 일단 잘 돼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민족주의 이런 것도 좋고 일단 다 좋은데, 어쨌든 뭐 국가를 넘어서서 이렇게 글로벌이라는 범주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세계에 있는 많은 지식 중에 많은 거를 이렇게 좀 포괄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좀 유니버설, 이거는 좀 더 많은 범주를 내포하고 있죠. 유니버설, 그러니까 우주적 범주 뭐 이런 거, 유니버설도 그렇고 무량대수도 그렇고 뭐 11조승 뭐 이런 것들. 저 이런 말이 되게 좋아요. 글로벌, 뭐 유니버설, 뭐 이런 말. 좀 더 많은 거를 담고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손 내미는 시진핑, 푸틴, 우리는 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현재 시간 5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나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두 나라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무량대수라는 범주를 얘기하고 싶어서 신문을 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난해한 것 같아. 이 동네가 올 동네가 아니야. 동네 잘못 골랐어. 근데 이러고 방송 끝나면 안 되는데, 지금 50분째 넘어가거든요. 이러고 방송 끝나면은 이미지가 안 되는데. 근데 따라 이거 나와놓고 이거 뭘 저기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기 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를 이해할 때는 사람 심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사람 심리에 대해서, 왜냐면은 지금 이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다 아버지들이 된 분들이고 한 50세 좀 넘으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아들들이 또 손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노년기니까, 원래 노년기엔 권사님도 많아지고 장로님도 많아지고 왜 천국갈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노년기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나이대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렇게 노년기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경제를 이해해야 될 때 이 그림만 이렇게 딱 보니까 글쎄 뭔가 좀 심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그, 심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여러분 뜬금없이 모르겠는데, 저 코가 계속 간지럽거든요. 여기 손에, 혹시 제가 이렇게 좀 말빨만 괜찮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얼굴에 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여기 보면, 아, 아, 아무튼 좀, 좀,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스크래치 같은 거? 뭐 이렇게 있어도 좀, 말빨이 괜찮으면 좀 받아주려나? 이게, 저, 팔다린 흉이에요. 뭐, 지금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논쟁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사람이라, 이게 마음을 얻고 싶고, 뭔가,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예, 이제 막 얼굴에 흉터라도 있어봐요. 그러면은 뭐 경제학적 손실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지도 모르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막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계속 여기 막 코가 간지러운데 이럴 때 좀 불안하죠. 저를 막 좀 홍석천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원래 그 마음이 좀 아픈 데가 많아서 좀 이렇게 사람들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과하면 이런 용기도 있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라던가 뭔가 대범함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무량대수 정도 이렇게 지식이 생기면, 그러면 솔직히 그런 돈을 막 몇 억이든 뭐 몇 조든 좀 더 손쉽게 벌만한 그런 게 좀 더 많아지잖아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잠깐 좀 이렇게, 설마 막 안면 초토화 막 이런 건 되진 않겠죠? 이제 피부과는 가봐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이 제 피부과입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일단 손 내미는 푸틴, 시진핑 이거는 좀 건너뛰고, 이제 오늘자 신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1시간도 돼가고 있고 좀 뭐 여담으로 어차피 방송도 일단 오늘 1시간쯤 되면 보통 이제 방송을 이제 뭐 여담이든 좀 이렇게 좀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사람에 민감해요. 요즘은 뭐 항포진 이런 게 막 손까지 번지고 막 얼굴에 막 뭐 사람들이 좀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많은 열심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그냥 절대 그냥 보고 있지만 않아요. 함께 맞서주고 싸워주고 필요하면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고.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 재산입니다. 예. 자, 이렇게 유튜브를 올렸을 때 글쎄 뭐 어떤 사람은 무량대수 괜찮은 내용인데 진짜 그 정도 지식이 도달하면 몇 조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삶을 잘 진지해 글쎄 뭔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관심이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다고 싶으면은 뭐야 이런 거 놀려먹기 좋다 야 댓글이나 한번 올려보자 야 미친 삐리리 뭐 이러면서 막 뭐 이런 거 올라오고 막 뭐 최선을 다해 왔어요. 한 15년 정도 됐어요. 한 14살 때 보통 이런 시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29살인데 많은 나이로. 그때 만 나이 14살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때 도서관에서 국선도 책을 꺼내들었던 제가 생각나요. 자세한 얘기는 좀 나중에 좀 더 해도 되겠지만 겨울이었고 몹시 추웠어요. 저희 시에 있던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국선도 관련된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처음 수행을 시작했던 게 제 첫 번째로 시작했던 그런 어떤 하고 싶던 공부 같은 거였어요. 그게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 했고 지금으로서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줄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 사실 여러분이 저의 재산입니다. 정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이 복합적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겹쳐 있고 그런 게 감정을 이루고 그런 자주 했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희노애락이 생겨나고 감정이 형성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좋아하는 일도 많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고 당분간은 이 매일경제 이거를 할 거거든요. 매일경제 이걸 할 거예요. 당분간은 매일경제를 할 거고 무량대수라는 범주에 대해서 꽤 재미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직 아무도 시도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저기 호재일지 모르겠는데 왜 시크릿이나 뭐 이런
또 그렇지만 항상 처음 할 때 그렇게 돈도 많이 몰리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운도 많이 따르고.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한테 호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개척했던 그런 범주 중에서 거의 처음인 게 여러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딱 이런 범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방금 웃기려고 웃겨볼까 해가지고 막 당황하는 표정을 하려다가 말하는데요. 아무튼 이 거의 처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 안녕.